설마 아직도 냉장고에 음식물 쓰레기 넣는 분 없으시죠? 냉장고에 넣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란 생각 제발 바꾸셔야 해요. 아이스크림으로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부터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냉장고에 넣을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잘 보세요. 독이 되는 첫 번째 제품은 생수병입니다. 생수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데요. 하지만 생수병을 절대 냉동실에 얼려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혹시 등산이나 운동을 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생수병을 얼려두셨나요? 이제부터 될 수 있으면 얼리지 마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얼렸던 생수병이 녹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심하게 노출되면 암이나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먼저 생수병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생수병 자체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페트병의 변형이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유는 냉동실에 들어간 생수병이 얼어붙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동실에서 얼었다가 녹은 생수병 안에서 대량의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생수병이 녹으면서 이 발암물질이 물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이 아니지만 우리 몸은 그것을 인체 호르몬으로 착각합니다. 호르몬의 역할은 뇌와 장기 등의 몸속을 돌며 거의 모든 인체 건강에 관여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시원한 물을 마실 때의 상쾌함보다 우리들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다소 미지근한 물을 드시더라도 이러한 위험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 시원한 얼음물을 밖에서 드시겠다면 보온병에 얼음을 담아 가시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건강 생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써주세요. 두 번째, 냉장고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균을 조심하세요. 꼭 아셔야 할 것이 세균 중에는 추위에 강한 저온성 세균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많은 이유가 바로 리스테리아균입니다. 이것에 감염되는 리스테리아 등은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매우 무서운 질병인데요. 고령자나 임산부처럼 면역력이 낮은 경우 수막염의 반응이 많고 뇌망염과 폐혈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2011년 미국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들어있는 멜론을 먹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2011년 한 해만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3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주 하면 안 되는 일이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것입니다. 온도가 낮은 냉장고, 특히 영하로 얼어붙은 냉동실에는 세균이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먹다가 남긴 음식,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이 먹다 남은 음식은 세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냉동실에 얼려두면 다른 음식으로까지 세균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이라 하더라도 잘못 먹게 되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남은 음식을 절대 냉장고에 오래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얼린다 해도 일주일 안에 반드시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냉장고에 유리용기를 넣어두신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유리용기가 식탁 위에서 폭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던 사례입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반 유리가 아닌 강화유리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화유리는 쉽게 깨지지 않고 전자레인지와 냉동실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화유리 때문에 안면 손상, 실명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유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간단한 원리만 들으셔도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일반 유리와 달리 강화유리에는 잔류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한쪽 표면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도 반대쪽에서 그것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도록 힘의 균형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유리라는 단어는 절대 안 깨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류응력 때문에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수류탄처럼 사방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강화유리 용기가 스스로 깨질 때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유리가 왜 폭발했는가를 두고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 것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영하 20도에 가까운 냉동실에 있다가 갑자기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강화유리 용기에 손상이 가고 이것이 누적되다가 결국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화유리 용기라 할지라도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일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냉동실에 넣는 강화유리 용기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견과류도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견과류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견과류는 우리의 간을 망가뜨리고 구토, 출혈, 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오래되어 산패된 견과류에서 생겨나는 곰팡이 독소 중 하나인데요. 아플라톡신 중에서도 독성이 가장 강력하기로 악명이 높은 것은 아플라톡신 B1입니다. 발암성이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맹독성 물질인데요. 냉동실에 넣어둔 견과류라 할지라도 산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견과류를 가장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냉장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고 적당량씩 산패되기 전에 드시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의외의 식품은 마요네즈입니다. 이유는 마요네즈가 기름류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냉장고에 두면 좀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기대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와 식초, 식용유를 주성분으로 만듭니다. 이 중에서 산성 물질인 식초는 유해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요네즈를 냉장고에 넣게 되면 골고루 섞여 있던 성분들이 여러 층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냉장고에 퍼져 있는 저온성 세균이 침투하기 쉽고 상온에 두는 것보다 빨리 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실온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름에는 온도 때문에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상온 보관을 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뚜껑을 개봉하고 공기와 접촉한 마요네즈는 한 달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가급적 작은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요네즈 외에도 참기름, 올리브 등도 실온 보관이 좋은데요. 단, 들기름은 아닙니다. 들기름은 산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맞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신선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냉장고도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냉동실이라고 해서 절대 오래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